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고 이른바 친문계에 대한 학살 공천을 통해 일극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과거 학생운동권 조직이었던 구국의 강철대호, 전대협이나 한총련을 연상케 합니다.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결사 보유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나 의원들이 앞장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여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민주당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맞기는 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간부들이 간첩죄로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과 사실상 연대한 집회입니다. 이 집회에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경찰 추산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그 전주에 첫 번째 집회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멋진 도심의 가을을 즐길 권리를 빼앗아가며 벌이는 이 장애 집회를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더불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만 빼내서 제3자 특검법을 할 수도 있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출범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당이 먼저 열자고 요구해놓고 정작 자리가 마련되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 관심이 없고 사실은 그저 의료 분쟁이 심각해져서 정부 여당이 힘들어지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을 거듭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다가 결국 슬그머니 항복했습니다. 1,500만 투자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어버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